자, 함의추론 부분이죠. 2강 이제 1번 들어가는데요. 밑줄 친 that little drop of poison that is be put into honey to stop it going bad. 이것이 이제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함의추론 푸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바로 요 밑줄만 해석하시는 겁니다. 아니, 물론 여기 이제 문제로 나왔으니까 잘 봐야겠지. 잘 봐야 되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이것만 해석하면 안 돼요. 평가원은 밑줄의 뜻을 이미 그 앞에서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함의추론은 앞에서 그 정의를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맨 앞에서부터 천천히 읽어 나가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그 내용을 가지고 비유를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Each actor in a story. 이야기에서의 각각의 배우들은 should contribute in some way. 어떤 방식으로는 이렇게 기여를 다 해야만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액터가 나오는 어떤 영화도 될 것이고 소설도 될 것이고 그쵸? 어쨌든 그런 등장인물이 있는 글이나 뭐 이런 것에서 그 등장인물은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를 해야 한다라고 첫 문장에 딱 말합니다. 자, 오늘 글은 그것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보면서 Sometimes characters are just fillers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시간 좀 제가 끌겠습니다. 여러분, filler 뭔지 알겠어요? 밑에도 안 나와요. 밑에도 없습니다. 알 수 있어요? 모르지만 괜찮아요. 수능에선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문맥으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앞뒤를 봐야 하는데 앞은 봤으니까 뒤를 보겠습니다. Can they be caught or combined with another?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요 they가 받는 건 뭘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characters들이겠죠. 근데 그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제거되거나 없애지거나 아니면 합쳐지거나 할 수 있을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filler는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자, 당연히 없애도 되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 잘라지거나 제거되거나 아니면 합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fillers라고 하는 건 그냥 자리 채우는 거구나.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등장인물은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도 등장을 하죠. 네. 자, 여러분, 수능에선 이렇게 사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박 원장의 꿀팁 나가겠습니다. 자,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시험장에서, 그죠? 그럴 때, 일단은 첫 번째로 뒤에서 설명해 주는지를 보세요. 지금처럼 cut, combine, 이런 것이 나오면 이게 바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내용과 합쳐져서 문맥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단어의 의미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게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대말이 나오는지를 보세요. 이거는 이제 앞에 예를 들어서 앞에 글씨 나왔어요. good. 근데 however 다음에 물론 bad라는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글씨 나오고 나서 바로 however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bad가 나온다면 however 다음이니까 얘랑 반대말이구나. 우리 바로 알아챌 수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예시가 나오는지도 한번 보세요. 예시가 그 단어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격이 나오는지도 보는데 특히나 이런 that is, 즉이라던가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연결사가 있다면 그 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이거 다 외워야 되나 하지만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지금 포스트잇으로 써가지고 앞에다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한번 쓱 보고 이렇구나 하고 연습을 계속 여름방학 내내 하잖아.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 몇 달 동안 계속 하잖아.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전 그걸 바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알았지? 자, 이렇게 시험지에서 모르는 단어 만났을 때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벌써 5분을 써버렸네. I am so sorry. 자, 그 다음에 first time writers often have twins.
처음에 이 작가는 이제 쌍둥이를 갖는다. or two brothers. 아니면 두 명의 형제를 이제 그 글에다 쓰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who can be reduced to one. 그들은 하나로 좁혀질 수 있다. 하나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온 게 뭐냐면 with double the complexity라고 나왔습니다. 자, complexity, 복잡성인데 double,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두 사람을 하나로 합쳤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복잡성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알았지? 복잡성이 2배가 된다? 결국 이 캐릭터의 역할이 더 풍부해진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도 the double, the complexity 이 표현에 대해서도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뒤에서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해요? Make them that much more interesting 이라고 나오잖아. 더 2배로 복잡성이 있게 되면서 그들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시험지에서 모르는 단어, 모르는 어구를 만났을 때는 그 주변에 보면 되는데 뒤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목적, 바로 뭐죠? 이렇게 줄 그은 이렇게 함축적인 표현을 한,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을 한 문장의 속뜻을 알아내기 위해서잖아. 우리는 일단 요 4번째 줄까지 읽어봤어요. 원래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시험지에서 모르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좀 뒤에까지 내려간 거야. 일단 우리는 어떤 글이나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이 나타날 때, 등장인물을 이제 가질 때 그 등장인물들이 어떠하면 더 어떤 성격을 갖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글에서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쵸? 앞에서 우린 그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줄쳐진 부분에 함축된 의미를 우리는 알아내야 됩니다. 그거 앞에서 설명했다라고, 보통은 앞에서 설명한다. 그래서 여러분 줄쳐진 문장만 보지 마시고 그 앞을 보세요 라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그걸 할 거예요. 자, 지금 봐봐. 보니까 어디서부터 읽어볼까 했더니 여기 벗이 나왔어.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공적인 캐릭터는, 가장 성공적인 등장인물은 should not be predictable. 예측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and it can pay to가 됐는데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그리고 pay가 이렇게 나 지금 자꾸 중간에 이렇게 세면 안 되는데 pay가 목적어 없이 그냥 일형식 동사로 쓰였을 때는 이제 이득이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 자, to have a person run against the personality trait he or she has given. 그 등장인물이 부여받았었던 그런 성격적 성향 이런 것을 반대해서 달린다. run against 모를 때도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야. 앞에서 이미 나왔거든. not be predictable. 그러면 예상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부여받은 성격과 다르게 행동한다. 이렇게 우리는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표현을 만나도 그 주변 의미를 알면서 문맥 속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그 한 등장인물이 원래의 성격과 다르게 행동하게 하는 것은 아주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물론 그 뒤에 This is particularly true of the most sympathetic heroic creation. 가장 공감이 가는, 그죠? 아주 공감이 가는 그리고 영웅적인 창작물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자, 봐봐. They need. 자, 여기서 they는 뭐예요? Heroic, sympathetic creation을 얘기하죠. 그것들은 필요로 한다. 작은 독약 that the bee puts into honey to stop it going bad. 자, 여기서 it은 honey죠. 꿀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이 꿀에다가 넣는 한 방울의 약간의 그 독약,
꿀이 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독약을 탄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외성이 보이죠? 의외성 바로 뭐예요? Not 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면 run against 하는 것 다 통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작품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지라는 그 의미를, 그 숨겨진 함축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선지를 한번 분석하면서 읽어볼 거예요. 자, An interaction with someone they have never met before. 이런 말 없었죠. 여러분, 제가 항상 속어법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닌 것부터 지워 나가세요. An experience of hardship 이라고 했는데 they have to endure to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 견뎌야 하는 고난? 글쎄, 학생들이 요 독을 보고 이것 고난 아니야? 힘든 경험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어요. 성격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보면서 글의 내용, 중심 내용을 파악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 또한 아니죠. 그리고 a contradictory trait that keeps them engaging and compelling. 자, 여기서 contradictory 이 단어 모르면 여러분들 좀 힘들었을 거야. 근데 선생님은 단어 여러분들께 진짜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하라고 만들어드린 어휘장 아직도 안 열어보셨나요? 거기 보면 접두사, 어근, 접미사 다 들어있고요. 자, 그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컨트라가 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구나를 알 수 있어서 훨씬 더 어휘 추론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시험지에서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라고도 했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의 지식은 필요해요. 특히 접두사에 대한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contra라고 하면은 원래부터가 반대하여, 뭐와 대조해서 라고 쓰이는 접두어고요. contradictory 하면 모순되는 이런 의미예요. 근데 모순되는 특성 that keeps them engaging and compelling 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더 흥미롭게 만든다. compelling, 더 매혹적으로 만든다. 자, 그죠? 자, 여기 앞에 이 모순된 특성이, 그러면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요 문장하고 일맥상통하잖아.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요 문장하고 의미가 완전 똑같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 볼까요? A characteristic that they share with the readers to arouse empathy. 비슷한 내용이 본문에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속지만 여러분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 밑줄은 공감을 설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앞문장에서 예측 불가능함을 얘기했었단 말이지. 그지? 본문에 있는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전부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력적인 선지일 뿐입니다. 밑줄에 바로 앞을 보세요. 여러분, 알았지? 나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주고 싶다. A sense of stability and reliability. 안정감, 신뢰성 이런 얘기 전혀 없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13분이나 걸렸네. 근데 내가 그냥 길게 한 거 아니죠, 여러분? 시험지에서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라고 방법 가르쳐 주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 강은 무엇에 관한 거죠? 바로 함의 추론, 그죠? 의미 추론.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이 아니고 1번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푸는가를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의미 추론 4단계 공식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일단은 글의 첫 문장을 읽고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이 첫 문장은요, 글의 방향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이 글이 흘러갈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는 방향타다. 그래서 이 밑줄이 쳐진 함의 추론을 우리가 추론해내야 되는 이 문장이 그 중간에 있건 끝에 있건 결국엔 이 첫 문장에서 정한 중심 소재의 범주를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 첫 문장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무엇에 관한 글인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밑줄을 읽지 마라. 이렇게 줄 그어져 있는 이 부분 읽지 마라. 바로 앞문장을 읽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왜요? 이 밑줄 친 표현 자체는 비유적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린가? 여러분들 계속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계속 읽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생소한 수거나 구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그걸 붙잡고 해석하려다가 시간 보내고 멘탈 깨집니다. 밑줄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걸 알아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앞문장에서 열심히 설명해 놓은 핵심 인과관계나 개념을 비유적으로 툭 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밑줄이 아니라 요 밑줄 앞에 부분, 그 문장에서 밑줄 앞에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힌트가 90% 정도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이 밑줄 친 부분에 집착해서 그걸 해석하려고 하진 마세요. 무조건 앞문장에서 요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 정의 내리는 것, 뭔가 비유적인 표현을 던지기 전에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과 비슷한 개념을 가진, 알았지? 가장 같은 의미를 가진 선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동의어 재진술, 그러니까 paraphrasing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을 한번 바탕 삼아서 똑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 보시면 A brand is a collection of experiences. 브랜드는 어떤 경험의 모음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that make up a persona in your mind.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알았지? 이 페르소나가 이제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치는 그런 한 개인의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결국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구성하는, 그쵸? 그런 경험의 집합체가 브랜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익숙함은 낳는다, 선호를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익숙하게 계속 쓰는 브랜드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되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브랜드에 대한 어떤 정의, 정체성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만 보고 바로 이 뒤에 문장으로 가도 되는데 중요한 단서가 있어서 하나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Imagine you are set up on a blind date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 blind date는 소개팅이에요, 소개팅. 당신이 소개팅을 하게 되었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 그러면 이 브랜드는 지금 소개팅과 비유해서 얘기가 되고 있구나. 우리 여기서 요거 캐치하셔야 돼요.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블라인드 데이트 소개팅 할 때 보면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죠. 익숙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나올 때가 많잖아. 물론 내가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친구가 은혜롭게 너 이 사람 한번 만나볼래? 라고 해준다면 정말 너무나 행복하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소개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영어 이름도 블라인드 데이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개팅하고 브랜드를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더 캐치해 주시면 뒷문장 봤을 때 훨씬 더 여러분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린 줄쳐진 이 함의추론 문장, 바로 앞부분을 보게 될 건데요. 일단 보면 once you've passed the evaluation phase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들이 여기서 they가 누굴 가리키는지는 여러분 조금 좀 미뤄둬요. 왜냐면 뒤에 나온단 말이야. 일단 그들이 통과를 합니다. evaluation phase라고 하면 평가 단계죠. 이걸 통과하고 transitioned라고 하면 transition, 전이 되다, 무엇이 되다. 무엇으로 돼요? transition to unknown, 알려져 있거나 그리고 even better, 다 형용사죠. 아니면 훨씬 더 좋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가장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가 된다면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서 they는 바로 브랜드들이겠네요. 그쵸? 일단 그 브랜드들이
평가 단계를 이제 지나서 알려진 브랜드가 되거나 더 좋은 브랜드가 되거나 아니면 아주 선호하는 브랜드가 된다면 그러면 they might 여기서 they는 바로 브랜드들이죠. 그 브랜드들이 slop the soup라고 했는데 자 수프를 후루룩 소리내어 먹을 수도 있다. from time to time 때때로 자, 그러면 여기서 slop the soup를 한번 생각을 해봐. 후루룩 소리내서 먹는 거잖아. 근데 지금 내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지? 여기 블라인드 데이트 얘기했죠. 두 번째 문장까지 봐도 괜찮아. 근데 특히나 이렇게 이매진 상상해보세요 라고 하면 무엇에 빗대어서 얘기할지를 볼 수 있으니까 내가 그 다음까지 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소개팅하러 나가는데 앞에 사람이 수프를 후루룩 하고 소리내서 먹으면 아니면 면치기를 하면 어때요? 뭐야 이렇게 되잖아. 평가 단계니까 그쵸? 근데 평가 단계를 통과했어. 그래서 알려진 혹은 더 좋은 아니면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가 됐어. 그러면 slop the soup. 그렇게 수프를 후루룩거리면서 먹는다. 바로 지금 이거 요렇게 큰 따옴표로 돼 있죠. 이거 무슨 소리예요? 네, 이것도 조금 좀 눈여겨보라는 소리입니다. 네, slop the soup. 그냥 수프를 브랜드가 어떻게 뭐 후루룩거리면서 먹어요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요 블라인드 데이트에서의 하는 행동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면치기 하거나 수프 막 쩝쩝거리고 먹으면 너무 싫겠지. 그러면 헤어지자고 하고 싶겠지. 그냥 다시는 애프터 안 받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평가 단계 지나서 그런 실수를 했어. no 하는 실수를 했어. 그래도 그 브랜드는 역시 그 브랜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디올 같은 브랜드들도 원가가 몇만 원 안 되는데 몇백만 원씩 팔고 가끔가다 명품 브랜드들 우리나라에서 큰 사고 치죠. 근데도 여전히 굉장히 좋은 브랜드들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왜? 얘네들은 evaluation phase를 평가 단계를 그냥 거쳤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still be a 10이라고 한다면 만점이다. 10점 만점에 만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 우리 그 뒤에까지 갈 필요도 없어. 지금 요 앞부분에서 이제 딱 얘기를 하면 여전히 still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실수를 해도 still 여전히 10이다. 여전히 최고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추론이 필요한 거예요. 네,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단 이렇게 되고만 하면 여기 once 이 구문이 나와서도 우리는 충분히 일단 뭐 하기만 하면 수프를 먹어도 10점이다. 아, 실수를 해도 만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요 큰 문장의 틀로 봐서도 충분히 추론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문제를 여러 문제 풀어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겠어요? 여기서 1번 한번 볼까요? Be popular precisely for that reason. 그 이유로는 아니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설사 있다 할지라도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They continue to be seen in a positive light. 요게 답이네. 긍정적인 쪽으로 보여지는 것을 계속하다. 계속 여전히 만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 2번 답이 되고요. 나머지는 더 볼 것도 없어요. 뭐 be valued less 이것도 뭐 그런 말이 아니고요. 다만 우리는 100점 만점이 너무나 당연한데요. 미국 쪽에서는 10점 만점이 더 많습니다. 평소에 에세이 같은 거 채점하고 이럴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still be a 10 이때 이제 10점 만점에 만점 상태 유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린 100점 만점이 더 많아서. 그리고 보면 be judged only by 그런 거는 아니었잖아. 그죠? once 일단 뭐 하기만 하면 이렇게 되기만 하면 그러면 그들이 실수를 해도 여전히 10이다, 여전히 만점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전혀 어프로벌을 위해서 perfection, absolute perfection 요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일단 평가 단계를 패스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 의미 추론 4단계 공식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 드나요? 자, 이렇게 해서 slop the soup 여러분 소개팅할 때 절대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저는 3번으로 가서 계속해서 이 의미 추론 문제 잘 푸는 것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공식이 항상 통합니다. 항상 통하는데 그래도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공식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지문의 종류나 흐름의 방식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중간에 but이 나오고 있잖아. 그치? but 그리고 나서 however reasonable the assumption may be 그 가정이 아무리 합리적일지라도 라고 해서 역전 문장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전 문장은 꼭 보고 가는 게 좋아. 그치? 일단은 첫 문장 읽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문장, 이 줄쳐진 함의추론 문장 앞의 내용도 보면서 우리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portrait is a work of representation. 자, 여러분 여기서 이 portrait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초상화인데 이걸 모르나요? 근데 모를 수도 있고요. representation, 네, 이 의미를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만 되겠지만 여러분들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선생님이 1번 문제를 풀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주변 맥락으로 그 의미를 잡아가야 된다고 쭉 읽어보다 보면 What the patron demands is a good likeness라는 소리가 여기 나왔고요. 그러면서 And that is what the painter aims라고 했습니다. 그 화가가 목표로 하는 것, 화가가 목표로 하는 것이 닮은 것이라면, 아주 잘 닮은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거 초상화구나. 이렇게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평소에 단어를 많이 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문을 꼼꼼하게 많이 읽어서 그 문맥 속에서의 의미들이라도 좀 기억을 해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모르면 좀 뒤에까지 읽어보면서 조금이라도 아는 어휘로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우린 그래서 그렇지. 이 포트레이트 초상화는 화가가 목표로 하는 이제 아주 잘 닮은 꼴, 그걸 얘기죠. 훌륭한 닮음, 이런 걸 얘기하지. 그런 걸 필요로 하지.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거기까지 본 다음에, 초상화 얘기인가 보다. 라고 하고 있는데, but, 그러나, however reasonable the assumption may be.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assumption, 가정이라는 거 모르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가정이라는 게, 아무리 합리적일지라도, It is an assumption and nothing more. 그것은 그냥 가정일 뿐이지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뒤에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문장이, however 문장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지금 뜨문뜨문 이거 잘 모르잖아. 바로 뒷문장 읽어볼까? The sitters are dead and gone. 초상화 그려지는 사람들은 보통 앉아있잖아. 근데 그 초상화 속의 사람들은 죽어. 그리고 가버렸어. 그러면 we cannot check the likeness for ourselves. 그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게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를 잘 몰라. 자, 이쯤 보고 나서 여러분 잘 문장을 봐봐요. 여기 I가 나옵니다. 이제 내가 아는 구체적인 어떤 예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위치를 보면 이 밑줄 친 함의추론 문장 바로 앞문장 예의 또 앞문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이 he라고 하는 대명사를 앞에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I knew 여기서부터 읽는 게 좋을 것 같아. I knew a wealthy art collector who would never collect portraits for this very reason. 나는 한 부유한 예술품 수집가를 안다고 합니다. Who would never collect portraits for this very reason. 그치? 정말 잘 그려진 건지 그 당시의 사람을 정말 아주 많이 잘 담게 그린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수집하지 않았던 한 부유한 예술품 수집가를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he가 나왔는데 그 he는 딱 봐도 바로 앞에서 나왔던 wealthy art collector를 얘기하죠. 그 사람은 유지했어요. 그것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이 초상화를 절대로 사모으지 않는 것, 그것을 유지했던 거죠. since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일반 동사인데 쓰였으면 because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the business of portrait painter, 이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의 일은 was to produce a likeness, 완전히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완전히 똑같이 그리는 것인데 there was no way, 방법이 없다. distinguishing a good portrait from, 그러니까 나쁜 것으로부터, 나쁜 초상화로부터 좋은 초상화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 Once the sitter was dead. 그 초상화 안에 앉아있는 그 사람, 초상화의 주인공이 일단 죽으면 이게 나쁜 초상화인지 좋은 초상화인지, 정말 닮게 그렸는지 안 닮게 그렸는지를 이렇게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초상화는 사모지 않는 그런 아트 컬렉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만 딱 보면 이제 내용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그 작품이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건 무슨 소리냐? He accumulated his wealth wisely, 이 소린 절대 아닌 것 같고, he wasn't passionate about art and knew less about it, 아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he didn't show interest, 그는 흥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예술 작품에. 근데 그 예술 작품 어떤 작품이야? could not be valued in a measurable way. 그치? measurable 하면은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될 텐데요. measurable way. 근데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예 수집하지 않아. 관심이 없어. 답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의 속어법과 이 의미들을 파악해서 바로 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얘기했기 때문에 7분이나 걸린 거지, 진짜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조금 지문을 바라보실 수 있긴 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처음엔 4단계라고 했는데 이제 5단계가 됐습니다. 지난 지문에서 본 것처럼 네, 지문 중간에 역접속 속사가 있다면 그 이후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딱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네, 이제는 의미추론 공식이 5단계가 됐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것에 입각해서 한번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먼저 읽어봐야 되니까 Invoke the image of the internet as a Swiss cheese full of holes.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스위스 치즈가 뭔데요? 나 갑자기 여기서 스위스 치즈 모르는데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지? 라고 굉장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첫 문장 볼게요. Not surprisingly, 놀랍지도 않게 라고 얘기합니다. The right to be forgotten, 잊혀질 권리는 has generated, 발생시킵니다. intense controversy, 아주 강렬한 그런 그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는지 보면 information should be widely available. 네. 그러니까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해요? 아니, 정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이용 가능해야 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라고 우리는 보고 나서 바로 이 문장으로 들어갈게요. Such critics라고 했는데 그러한 critics들은, 그러한 비판자들은 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비판자들 앞에 뭐가 나왔었나? 네, 여기 critics가 나왔네요. 그럼 요 문장도 읽어봐야겠네. Critics are especially concerned that 뭘 걱정해요? Delisting decisions are made. 이런 delisting, 아예 리스트에서 제거하는 그런 결정이 만들어지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그런 사적인 기업들, operating search engines. 그치, 서치 엔진을 운영하는 그런 사기업들에 의해서 이 정보는 지워야 해 라는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네, 그거 걱정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보 없어져야 될 건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개인의 어떤 사적 정보이든 말든 간에 모든 정보는 소중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쵸? 이 문장에서도 드러나고 요 문장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하고 지금 who would prefer 아마도 더 좋아할 것입니다. That the internet facilitate the open flow of information. 그러니까 인터넷이 촉진시키는 것, 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열린 흐름을 촉진시키는 것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자, 요 앞문장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파악했어. 그치? 굳이 스위스티즈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단은 이 사람들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이제 촉진하는 것을 더 선호해.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 첫 번째 문장 해보자. 너희들 선생님 나 뒤에 이거 밑줄 친 부분 아직 해석이 안 됐는데 이거 못해요 라고 생각하지 마요. 바로 앞에 설명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뒤에 한번 툭 비유적 표현 던져준 거예요. 자, 봐봐. 1번에 suggest that the internet is overloaded with irrelevant content. 이런 말 있었어요. No. 자, 과부하 상태 글쎄요. 그런 overloaded 얘기는 없었습니다. Believe that the internet encourages illegal activity. 아니요,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 이런 잊혀질 권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모든 정보는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 정보 다 오픈했다가 불법적인 활동이 벌어진 이런 거는 걱정하지 않을 사람들이네. 그쵸? Imply that people are obsessed with the internet for its convenience.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냥 당연한 얘기일 뿐이지 뭐 인터넷의 편의성을 다루는 그런 내용은 전체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Worry that removing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makes it incomplete. 아, 그치. 인터넷으로부터 정보를 지우는 것. 아까 디리스틱 나왔었잖아. 요 크리틱스하는 요 문장에서. 그리고 보자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잊혀질 권리를 위해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make it incomplete. 인터넷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했는데 여기 Swiss cheese full of holes 나오잖아. 여러분 스위스 치즈가 뭐냐면 선생님 어렸을 때 탐 앤 제리라는 그런 톰과 제리 이런 제목의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던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거기서 제리가 굉장히 좋아하던 치즈입니다. 자, 스위스 치즈는 이렇게 생겼어요. 구멍이 뽕뽕뽕 났습니다. 자, 그 인터넷을 불완전하게 만든다. 인터넷을 구멍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 구멍이 뽕뽕 나게 됐다. 여러분들 실력이 좀 영어 실력이나 수학 실력 보면 구멍이 있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한이라는 의미로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바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굳이 이 스위스 치즈에 그림이 없더라도 스위스 치즈가 뭔지 모르더라도 이 크리틱스들이라던가 이러한 잊힐 권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중간중간 읽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선지 고를 수 있어요. 알았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의미 추론 5단계 공식 꼭 기억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search critics 하면은 그러한 비판자들, 그럼 비판자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지? 앞에 한 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린 지문을 보다 더 전략적으로 그러나 정확하게 독해하면서 읽어나가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의미 추론 문제에서는 비유의 대상보다 비유가 설명하는 그 핵심 속성을 찾으세요. 이 문제에서는 스위스 치즈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거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멍이 많다라는 속성이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1번에서 봤었죠? 벌이 꿀에 넣는 독도 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의 결점이 의외의 것이 오히려 전체를 더 좋게 만든다라는 그 속성이 핵심이었어요. 알았지? 그래서 비유에서의 핵심 속성, 이것이 선지로 연결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함축 의미 추론의 5번째 문제면서 마지막 문제죠. 자, 지금 6단계 공식이 살짝 또 뭐가 바뀌었습니다. 네, 밑줄을 읽지 말라는 건 똑같은데요. 밑줄이 맨 밑에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죠? 그때는 바로 앞문장을 읽어도 되는데 사실 지금 여기서는 요 밑줄 쳐진 문장이 네, 요 중간에 있지요. 그러면 그 주변 문장을 읽는 것도 꼭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이 6단계 공식에 따라서 여러분이 한번 또 잘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첫 문장 먼저 봐야 되죠. There is a practice. 관행이 있습니다. Inspired by라고 하면은 영감을 받은. 근데 영감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요다한테서 받았대요. 요다? The Wise Jedi Master from the Star Wars film. 네. 그 스타워즈 영화 알죠? 그 영화에서 나오는 제다이 마스터인데 아주 이렇게 현명한 그런 마스터예요. 그러면서 who represents ultimate wisdom, truth and insight. 네, 궁극적인 지혜와 진실 그리고 insight라고 하면 통찰력이죠. 이 all the answers we need in one entity, 한 존재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답들을 다 넣어서 보여주는 그런 스타워즈 영화에 나오는 제다이 마스터, 현명한 제다이 마스터, 바로 요다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한 가지 관행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요다는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스타워즈 좋아하시나요? 나는 아주 어렸을 때, 내가 굉장히 어렸을 때야. 여러분보다도 어렸을 때야. 근데 극장에 가서 그걸 봤는데 너무 어릴 때니까, 너무 애기 때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너무 길고 지루했어. 그래서 나는 스타워즈 별로 안 좋아해. 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다가 그런 인물이라는 것은 압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림을 여기다 갖다 쓰지는 못하겠지만 생긴 걸 보면 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현명하고 그런 캐릭터예요. 네, 어쨌든 요다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 요다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어떤 관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인가?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빈칸 문장을 봐도 요다 모먼트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요다 모먼트, 그런 아주, 통찰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한 사람이 나타나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주변 문장을 한번 봐야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주변 문장 봐봐. by giving이 나와 있어. 더 요다 같은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죠? 요다 같은 사람들, 요다스러운 사람들에게 implicit permission, 이제 확실히 보이는 어떤 허가를 해주는 거야. to raise their hand. 그들의 손을 올리는. 자, 여기까지 보고 나면은 슬쩍 그 위에 to begin이 보입니다. 우선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to begin. 그럼 여기서부터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봐봐. You can appoint a few yoders in any meeting or group conversation. 어떤 회의에서나 아니면 단체로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대화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이 몇몇 요다들, 정말 이 현명한 사람들을 you can appoint,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집단이나 되게 이상한 엑스맨도 있지만 굉장히 훌륭한 요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by giving yodas, 그러면 요 뒤에 우리가 봤던 문장들이 싹 다 이어지잖아. 그치? 그런 요다스러운 사람들에게 이제 손들고 바로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순간을 주는 거야. 아까 여기서 you can appoint a few yodas라고 한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say the hard things. 아주 말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거나 or act as referee. 어떤 심판처럼 행동하는 거야. between competing perspectives. 서로 경쟁하는 어떤 관점 사이에서 referee라고 하면 그 심판, 지금 우리가 월드컵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레퍼리다라고 한 정도는 월드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잖아. 그치?
자, 요 정도 보면, 이제 요다 모먼트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좀 더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에게 발언의 기회를 줘서 그 사람이 좀 어려운 것이라도 용기 있게 얘기를 하고 심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1번 보겠습니다. Signal that an honest or clarifying intervention is required. 이거 너무 1번인데 답이? 그렇잖아. 정직하면서도, 그치? 정직하고 명확하게, 끼어드는 거야, 그치? 그것이 필요한 그 신호. 네, 이거 딱 맞는데요? 근데 1번에 나오면 좀 당황스럽잖아. 너무 갑자기 나오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뒤에 빠르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uggest that open criticism can be useful tool for discipline 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왜 본문에 어려운 말을 하고 대립하는 의견을 조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 비판일 수 있는데 하지만 자 봐봐. 디스플린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몰라도 그냥 넘어가. 문제 풀 때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자 이거는 훈육이에요. 응? 어떤 규율, 뭐 처벌 이런 것에 대한 유용한 도구다라는 얘기는 없었단 말이에요.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휘도 보이지 않아요. 이거 아님. 그러나 좀 위험했습니다. 이 오픈 크리티시즘 이것 때문에 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보셔야 돼요. Declare a moment of silence. 조용한 순간. 근데 to meditate or reflect라고 하는데 meditate 뭐예요? 네. 명상하는 시간인데 명상하는 시간이 필요했나요? 그런 얘기 없었어요. 아니면 reflect는 이제 깊이 생각하는 거야. 숙고하는 거야. 자, 뭐를? What has been said. 말해진 것은 그게 아니잖아. 이 요다 모먼트에서 지금 어떤 말을 요다가 하게 하는 거지 말해진 것을 다시 심사숙고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아님. 그 다음에 announce that managers on each team should take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다라고 했지 현명한 사람이라고 했지 각각의 팀의 매니저들 얘기한 게 아닙니다. Indicate that the conversation should be steered away from any controversial or sensitive topics. 야, 이 대화를 어떤 논쟁적이거나 아니면 민감한 주제로부터 away from 벗어나게 한다는 것. 이것도 아니지. 전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 1번 맞아요. 여러분, 답이 1번이고 너무나 확고하게 그 근거가 있다라고 할 때, 근데 그 근거는 정확하게 분석해서 독해한 근거여야만 합니다. 그냥 단어 몇 개만 보고 고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딱 봤을 때, 이건 분명히 1번이다라고 할 때는 그냥 뒤에 것은 빠르게 또 그냥 탁 치고 이건 정확한 정답이야 하고 그 다음으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난 그렇게 생각해. 왜? 시간 낭비하면 정말 여러분들 너무 시간 낭비가 그냥 갑자기 막 5, 6분이 확 지나가 버리니까 좀 빠르게 캐치해서 보시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에서는 요다가 누군지 자세히 알 필요 없었어요. 자세히 알 필요 없었어요. 그냥 그 특징만 알면 됐었습니다. 첫 문장에 wisdom, 그리고 truth, insight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줄 친 문장 다음에 say the hard things 하고 act as a referee. 자, 요것만 알았으면 굉장히 쉽게 연결될 수 있었던 그런 지문이에요. 자, 의미 추론 문제에서 낯선 고유명사나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보세요. 첫째, 바로 뒤에서 이렇게 딱 요다가 나왔잖아. 그럼 바로 뒤에서 그 인물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찾고 그리고 그 표현을 사용한 다음에 어떠한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고르고 여기서 바로 요다 해서 딱 쓰여졌잖아. 그 다음에 어떤 행동했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행동의 목적과 가장 일치하는 선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럴 요다 모먼트는 솔직하거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다 모먼트도 중요하지만 줄쳐진 것은 콜 요다 모먼트였어요.
그래서 이 의미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내용도 꼭 기억 잘 해주시기 바래요.